치아가 시리면 엄청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시리잖아요. 이렇게 그 관 속에 이 신경 조직의 일부가 이렇게 관 속으로 팔을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치아가 마모가 그 부분이 일어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구독자 95% 이상이 외국인이라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실까 싶어서, 한국은 지금 명절 기간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출근 안 하고 집에서 부스스하게 이렇게 있고 있는 대로 그냥 정보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 아들이 이가 시리다고 봐달라고 해서 보니까 이 치아 이 잇몸이 내려가고 치아 옆구리 부분이 다 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20대인 아들도 이렇게 치아 시림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싶어서, 생각보다 많은 연령층에서 치아 시림 증상 때문에 힘든 환자들이 있구나 싶어서 오늘 이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시리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크게 충치도 있을 수가 있고, 잇몸 질환이 심해서 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치경부 마모라고 치아의 옆구리 부분이 이렇게 패여가지고 시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충치나 잇몸 질환 부분이 아니라 치아가 마모가 되어서 치아 옆구리 부분이 패여서 이가 시린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치경부 마모라고 하고요. 영어로 말하면 cervical abrasio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치아가 시리면 엄청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시리잖아요. 이렇게 그냥 조금 아프네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이렇게 엄청 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하죠? 그 영어로는 표현을 sharp pain, 아주 예리한 통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 게 치아 시림 증상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기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찬물이나 단 거 그런 걸 드셨을 때 찬 거, 단 거에 주로 더 많이 반응하는 게 됩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왜 시린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치아가 시려가지고 엄청 괴로워하는 여성의 얼굴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치아가 시린 원인이 되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치아에는 껍데기 부분인 범낭질이 있고, 껍데기 코팅되어 있는 부분은 범낭질이라고 하고요. 안쪽에는 덴틴이라고 하는 상아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낭질은 결정체고, 안쪽에 있는 상아질은 실제적으로는 치아 속에 있는 신경하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아질 안에는 이렇게 미세한 관들이 있는데요. 그 관 속에 이 신경 조직의 일부가 이렇게 관 속으로 팔을 내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이 사진에서처럼 안에 있는 신경의 일부가 이렇게 팔을 내밀고 상아질 속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낭질이 벗겨져 나가고 상아질이 노출되면서부터 이 시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린 걸 느낀다는 것은 신경에 자극이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신경이 노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아질이 노출됨으로써 신경에 자극이 가서 치아가 시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아질에 있는 미세한 관을 상아세관이라고 합니다. 상아세관 속으로 신경이 팔을 내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극이 가서 이가 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또 그림을 하나 더 올려드릴게요. 치경부가 뭔가? 치경부. 그럼 치할 때 치는 치아, 목경, 목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해서 치아경부, 치경부라고 합니다. 치아의 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치경부 마모증의 원인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잘못된 칫솔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칫솔질을 하실 때 이렇게 횡마법이라고 가로로만 팍팍 닦잖아요. 세게 팍팍 빠른 속도로 세게 가로로만 닦으면 치아가 이렇게 패이게 됩니다. 이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치아가 푹 패이게 되는데 그 속에는 상아질이 있고 상아질 속에는 또 신경이 팔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이가 시리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나타나는 직영부 마모의 모양이죠. 저희들이야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이렇게 입안을 열어서 치아를 관찰하게 되지만 환자분들은 매일 이렇게 입을 열어서 본인의 치아들을 저 안쪽까지 치아 부분을 관찰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치아가 시린데 왜 그런가 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서 봐서 이렇게 사진에서처럼 이가 패여 있는 거를 발견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긁으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약간 턱이 좀 지면서 뭔가 폐인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치경부 마모를 환자분들은 뭐 잇몸이 패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실제는 잇몸이 패인 거라기보다는 치아가 패여 있는 치아가 마모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칫솔질에 의해서 치아가 마모가 그 부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왜 그럼 치경부에 더 마모가 많이 일어날까? 그것은 범낭질 두께가 치아 목 부분에서 굉장히 얇아요. 치아 목 부분에는 범낭질 두께가 0.5mm 정도밖에 안 되고 위쪽으로 갈수록 1mm 이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일 범낭질이 얇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얇으니까 범낭질이 금방 없어지는 거죠. 세게 닦으면. 그래서 칫솔질을 너무 가로로 빡빡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칫솔질, 치아 마모를 일으키지 않는 칫솔질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바스법이라고 잇몸 라인을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닦아주게 되고 그 다음에 보통은 가장 흔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폰스법이라고 라운드하게 동그랗게 묘원법이라고 합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치아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닦아서 이 특정하는 부위에만 마모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칫솔질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치경부 마모가 예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칫솔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또 치아의 옆구리 부분이 이렇게 마모가 아니라 이거는 부러져 파절이라고 봐야 되죠. 이 부러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외상성 교합. 말 그대로 외상성 교합을 꽉 깨무는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게 외상으로 작용해서 치아 옆구리 부분에 있는 범낭질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마모와는 좀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꽉 무는 습관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좌우로 갈 때 과도하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이런 또 측방력에 의해서 치경부가 떨어져 나가는 요거는 영어로 어브레이전이라 하지 않고 어프렉션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프렉션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치경부 마모라기보다는 치경부 파절로 봐야 되죠. 치경부 파절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꽉 물거나 이갈이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측방으로 많이 갈아서 드시는 그런 경우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범낭질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부분이 패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치경부 마모를 지금 제가 또 하나 그림을 올려드릴 텐데요. 보시면 이제 아주 아무런 마모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을 0이라 치면 약간 일어난 걸 1, 2, 3, 4에서 제 이제 신경까지 들어간 경우가 신경까지 다 이렇게 마모가 진행된 경우를 4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0에서 한 2번까지 칫솔질을 수정해 주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번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치아 시림 증상이 심해지고 또 4번까지 가게 되면 신경치료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0번이나 1번 정도에 해당할 때는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칫솔질 교육만 잘하면 될 것 같고 2번부터는 마모가 많이 안 됐어도 시림 증상이 굉장히 극도로 심한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림 증상을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고 더 이상 이 옆구리 부분이 패이지 않게 진행을 막아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번 정도인데 증상이 없다면 치료를 하지 마시고 칫솔질로 이걸 해결하시고 더 이상 진행 안 되게 하시고 2번 정도의 마모가 있는데 시림 증상이 심하다 하면 치료를 하시는 것이 맞겠죠. 그럼 3번, 4번은 당연히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봐지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신경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봤는데요.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하는 영상인데 되게 영상을 잘 찍으시고 컨텐츠도 되게 좋아서 저도 가끔 보는 채널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 치아 폐인 거를 비싼 돈 주고 하지 마시고 보험되는 재료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보험되는 재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보험에서 적용해주는 글래사이노무라고 하는 재료는 그 색깔이 투명하지가 않고 약간 하얗게, 그러니까 너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적인 부분이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그 재료를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래사이노머랑 또 레진 이 두 가지가 식용부 마모 치료에 사용이 되는데요. 글래사이노머 재료는 카톡을 제가 끌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글래사이노머 성분은 중압수축이라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좋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 색깔이 너무 티가 나고 좀 잘 떨어지는 그런 것이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의료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은 아주 저렴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떼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치과에 가시면 레진으로 이걸 치료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것도 이제 레진으로 치료할 때도 치료하고 나서 잘 유지되는 환자도 있고 떨어지는 환자도 있죠. 요거를 치료할 때는 이 실제 레진을 붙일 때 그 치경부 마모에만 딱 붙이게 되면 잘 떨어져 나갑니다. 그 이유는 이 레진이 상아질에는 잘 안 붙거든요. 범낭질에는 엄청 잘 붙는데 상아질은 잘 안 붙기 때문에 요 레진 치료를 하실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범낭질 부분까지 이렇게 조금 덮어서 그 범낭질에 충분히 접착이 딱 잘 되게 해서 레진을 해주시면 훨씬 더 오래 가고 잘 떨어지지 않는 레진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레진 치료를 더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글래사이노머 보험되는 재료보다는 레진 치료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병원마다 뭐 비용 차이는 있겠지만 한 5만 원 내외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치아를 보호해주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 비용은 조금 지불하시고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시림 증상도 해결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레진으로도 충분히 시림 증상이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레진이라는 재료 자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레진은 이렇게 약간 물처럼 흐르거나 약간 말랑말랑한 거를 붙여서 요거를 UV 그 라이트를 파란색의 그 빛을 조여서 이걸 굳히는 게 되겠는데요. 근데 그 굳히는 과정에서 이 레진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중합 수축이라 합니다. 중합 수축이 일어나면서 이 레진이 수축되는데 이 치아랑 붙어 있는 그 힘이 더 강하다 보니까 치아 조직을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에 미세한 마이크로 크랙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진의 크기가 작을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레진의 크기가 큰 경우는 한꺼번에 렌즈를 턱 붙여서 중압 수축이 일어나면 치아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레진 치료하기 전보다 더 이가 많이 시리고 아프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레진을 한꺼번에 붙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적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인크리멘탈하게 조금씩 레진을 붙여서 그 중압 수축을 감쇄시켜주는 그런 테크닉을 쓰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 그래서 레진 치료도 고려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병원을 연 지 3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레진 치료도 많이 해보고 글래사이너 치료도 해봤겠죠. 근데 이제 치아가 시려서 레진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주 가끔은 레진 치료를 해도 이가 계속해서 시린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면서 이제 세라믹을 다루는 방법을 오랫동안 연구해오고 또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라미네이트 치료에 사용하는 세라믹을 밀링을 해서 라미네이트는 전면에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폐인 자리 위주로 해서 그 세라믹을 만들어서 딱 붙였을 때 굉장히 심한 시림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도 세라믹으로 붙였을 때는 시림 증상이 다 없더라고요. 라미네이트 방식으로 하는 치료용부 마모 치료를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요. 세라믹 피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라믹의 조각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세라믹 피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세라믹 피스로 치료를 했을 때는 치아 시림 증상이
아직까지 제 경험상으로는 세라믹 피스 붙였을 때는 시림 증상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제 경험에서는 아직은 세라믹 피스로 치경부 마모로 인한 시림 증상이 해소가 안 된 경우는 못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라믹을 치아 모양에 맞게 만들어 가지고 부착한 다음 가볍게 다듬어 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접착도 잘 되고, 그다음에 색감도 훨씬 더 투명하게 이쁘게 나오고요. 세라믹은 탄성 개수가 높기 때문에 탈락 가능성이 적고 변색 가능성도 적습니다. 페인 부위로 인한 시린 증상도 탁월하게 해결되고요. 반면에 이제 레진으로 하는 경우는 중압수축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문제가 되고, PMMA라고 하는 플라스틱 성분과 비슷한 재료이기 때문에 변색이 된다는 점과, 그다음에 탄성 개수가 세라믹보다는 낮기 때문에 탈락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치경부 마모로 치료하는 크게 세 가지 방법, 글래스 아이노머, 레진, 세라믹,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수한 것은 세라믹이 되겠습니다. 물론 비용적으로는 세라믹이 조금 더 비용이 들긴 하지만 시림 증상이 심하거나 또는 한번 치료해서 오랫동안 잘 쓰고자 하는 분은 세라믹 피스 쪽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내가 치아의 목 부분이 마모가 돼서 시림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냐 결정을 하실 때 무조건 저렴한 치료만 고려할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게끔 적절한 치료법을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고 치료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첫 번째 영상으로 만든 시린이 치아가 시려요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